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고공질주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어제 5% 넘게 폭락하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코스피가 처음으로 5천선을 달성한 이후에 4거래일 만에 다시 5천선을 내줬습니다. 무려 5% 넘게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시총이 얼마나 증발을 한 겁니까? 아마 이제 포인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예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728조인데 네. 어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255조 원. 올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허공으로 증발한 겁니다. 네. 코스피가 5% 이상 내리게 되면 시장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5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사태까지 지금 발발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내렸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심각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에서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그걸 개미들이 온몸으로 떠받쳤습니다. 무려 4조 5천억 원 넘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들이 사들였는데 이른바 포모. 그동안 상승장에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더 아쉬운 건 뭐냐? 환율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매에 나서니까 어제 하루 환율이 무려 25원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요. 네. 1,46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상승세 진짜 무섭다고 할 정도로 놀랍게 올랐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거는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케빈 워시라는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의 쇼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워시, 너 정체가 도대체 뭐니? 자산시장도 이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파적 비둘기파. 이 얘기는 물가를 중시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경기를 중시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지 시장에서 혼선만 있고 과거의 행적을 보니 이 사람은 매파 성향이 좀 강하구나라는 겁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금리 인하를 이제 반대하면서 중도하차했던 인물인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더니 금리 인하를 좀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미국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좀 후퇴하겠다라고 하니까 4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던 달러화 가치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러자 모든 자산을 다 팔자.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팔자라는 트리거가 됐는데요. 주식, 귀금속, 가상자산 모두 빠졌습니다. 오직 달러화, 현금화만 하고 있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만 올라갔는데 정작 본인 케빈 워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주요 시장이 1, 2% 안팎의 낙폭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때쯤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트리거가 됐다라는 얘기고 즉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상승 속도가 상당히 완만했죠. 네. 우리는 지난해에도 증시 상승률 1위, 네. 연초부터도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상승률 1위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융자, 이른바 B2에 나서고 있는데 이 B2 규모가 무려 3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 물량 쏟아내죠. 공포해지는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수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건데요. 결국 한국 증시과 이런 증시 과열과 레버리지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네, 이게 너무 빨리 오른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려하듯이 이 자동차 반도체 관련한 증시만 빼고는 다 이 기초 체력 나머지 것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유독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취약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네. 극심한 업종 쏠림 현상입니다. 최근에 상승세 절반 이상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뒤를 자동차,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업종의 수출 효자 품목이 상당 부분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업종이 글로벌 경기에 좀 흔들릴 경우 하락을 방어해 줄 만한 다른 내수 업종 그리고 성장주의 기초 체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 산업 전반의 기초체력이 좀 얼마나 취약한지 한국의 어떤 현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하락장이 코스피 전반으로 번질까요? 아니면 일부 항목은 또 계속 올라갈까요? 다행히 결자 해지,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올랐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시적 조정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제 외국계 증권사가 어떤 보고서를 내놨느냐. 반도체 겨울을 예고했던 모건 스테이니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려 245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당초와 80조 원 예상했는데 100조 원도 놀라울 만한 일인데 거기에 2배 이상 얹은 건데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2027년까지 계속된다. 정부의 정책, 유동성이 맞물리게 되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요소에 의해서 크게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하반기엔 유독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준 대법원의 이제 판결 남아 있죠. 또 관세, 품목별 관세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대선 중간 선거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고금리 지속 여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투자가들은 이제 조정 국면이 이어질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